안녕하세요. 랩TV의 8년차 관장 박태혁. 더 챔플맨입니다. 예, 오늘은 제가 전에 영상에서는 제가 이제 운동을 시작하게 된 계기를 말씀드렸는데, 이번에는 이제 챔플맨이 왜 운동을 시작하게 된 계기를 한번 물어보고 간단하게 한번 얘기 한번 나눠보겠습니다. 혹시 운동을 시작하게 된 계기가 어떻게 되세요? 운동을 시작한 계기는 네. 그러니까 제가 대학교 때 네. 좀 학폭을 당했어요. 예, 그래서 이제 친구들한테 뭐 괴롭힘 당하고 막 맞는 것까지는 괜찮았는데, 이제 뭐 부모님을 뭐 죽이겠다, 가족들을 뭐 가만두지 않겠다 이런 말까지 나와서 이제 그때부터 이제 복수를 다짐을 하고 운동을 시작을 하게 되었었습니다. 예. 일단 이것도 저도 처음 듣는 얘기긴 한데, 일단은 뭐 과거 이제 학창 시절부터 들어갈 건데, 혹시 고등학교 때나 중학교 때는 혹시 어떤 친구셨어요? 혹시? 그냥 평범했던 것 같은데 그래도 조금 밝은 편이었던 것 같긴 해요. 지금보다는. 근데 아무래도 제가 키가 굉장히 작고 몸무게가 왜소하다 보니까 좀 괴롭힘의 대상이 됐었었는데, 네, 그때부터 좀 시작되지 않았냐. 좀 웬만한 뭐 다른 데서 보면은 애들이 괴롭히면은 뭐 빵 사와, 뭐 음료수 사와, 그럼 미안해 사올게 이랬었어야 되는데, 저는 내가 왜 사와? 이걸 네가 사와? 이런 식으로 하다 보니까 저놈 봐라? 이래서 그때부터 좀 시작했던 게 지금까지 왔던 것 같습니다. 네. 일단 어떻게 보면 학창 시절은 좀 평범했네요. 그쵸. 그 고등학교 때까지는 그냥 저도 똑같겠지만, 그러고 이제 가장 중요한 건 본인이 운동 시작하게 된 계기가 이제 학폭이잖아요. 그럼 이제 그 이유에 대해서 한번 물어볼 건데, 이 이야기가 갑자기 왜 나왔냐면 저번 주죠. 그러니까 저번 그 군관 얘기 와이 보니까 뭐 그런 학폭에 대한 얘기가 나오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이제 더 챔플맨한테 궁금해서 이제 물어보게 됐는데, 일단은 학폭은 그럼 대학교 때 시작된 건가요? 대학교 때 제대로 시작됐다고 볼 수 있고요. 그러니까 뭐 학창 시절에도 말씀드렸다시피 왜소하니까 물론 이런 일이 있었지만 이 정도로 심하진 않았었고, 네, 견딜 수 있을 정도였는데, 이제 대학교 때는 이제 아무래도 제가 지방 대학교를 가다 보니까 기숙사 생활을 했어요. 그러니까 학교 같은 경우에는 집에서 다니는 경우 집에 오면 끝이잖아요. 근데 이제 학교에서는 대학교에선 이제 수업이 끝나고 기숙사 오면 시작이니까 그게 좀 많이 힘들었었죠. 그러니까 기숙사 생활을 했으니까 이게 어떻게 보면은 계속 연결고리처럼 된 거네요. 그쵸. 무한 1년이 정말 너무 힘들었어요. 그러면은 학교를 그러면 괴롭힘을 당했는데도 불구하고 왜 계속 다닌 이유는 혹시 어떻게 된 거예요? 일단은 진다고 생각했어요. 그러니까 제 동기들 중에 자퇴한 친구들이 몇 명 있었어요. 근데 저는 어떻게 생각했냐면, 내가 왜 얘네 때문에 자퇴를 해야 돼? 물론 생각은 있긴 했지만, 그러니까 뭐 예를 들어서 저도 학생이니까, 일기 학생이니까 이제 윗사람인 교수님들한테 말씀을 드렸을 거 아니에요. 근데 교수님들이 네 잘못이네, 나가, 그럴 거면 나가, 이러니까 여기서 열이 받아서, 그래 내가 여기서 어떻게든 졸업한다 해서 시작된 게, 네, 그만두지 않고 계속 다닌 이유가 되지 않았나 싶습니다. 그러면은 이제 어떻게 보면 이제 가장 큰 사건을 한번 설명해 주시는 게 좋을 것 같은데, 그게 왜 그러냐면 저희가 이걸 시작하게 된 계기도 뭐 이거에 대해서 뭐 사건을 뭐 고소하겠다 이런 게 아니고요. 그냥 혹시라도 내가 어렸을 때나 고등학교 때나 괴롭혔는데 그걸 아직도 사과 못한 분들이 있다면 그러길 바라면서 이게 만드는 영상이라서, 일단은 그럼 가장 좀 충격적이었던 사건 하나만 혹시 설명해 줄 수 있어요? 어느 날 이제 친구 5명이 들어왔어요. 네, 친구가 5명이 들어왔는데, 한 친구는 저랑 룸메이트였고 4명은 완전 생 양아치들이었는데, 한 명이 키가 195cm였어요. 근데 그때 당시에 제가 이제 165였나? 예, 몸무게도 되게 왜소했기 때문에 되게 무서웠죠. 갑자기 5명이 들이닥쳐서, 야, 너 내 돈 가져갔냐? 그랬는데 가지고, 아니 내가 네 돈을 왜 가져가? 난 돈을 가져간 적이 없는데. 그래. 내 돈이 없어졌어. 네가 훔쳐간 거 아니야? 안 훔쳐갔다니까. 근데 이제 바람잡이들이 있는 거예요. 야, 저 새끼 잡아. 그래서 일단 저는 궁지에서 한 명이 저를 잡고 있었고, 이제 한 명은 이제 저를 보면서 이제 너 만약에 나오면 뒤질 줄 알아라 이러고 있었고, 2명은 이제 깔깔대면서 저 병신 새끼 이러면서 웃으면서 막 막 가족 욕 같이 하고 있었고, 한 명이 이제 짐을 다 뒤지기 시작했어요. 제 허락 없이. 예, 울면서 하지 말랬는데 하더니 결국에 안 나왔죠. 훔치질 않았으니까. 근데 이제 그 훔친 거를 이제 못 찾아내니까 집에다 이제 전화를 하라고 하는 거예요.
근데 그 당시에 그게 왜 저한테는 생애 가장 충격적인 사건이었는데 뭐였냐면 이제 제가 어머니한테 전화했어요. 엄마 그러니까 이제 어머니는 아시죠? 딱 목소리 들어서 너 뭔 일 있니? 근데 애들이 옆에서 야, 너 이거 걸리면 니네 가족 다 뒤지는 거야. 농담 같지? 한번 해봐. 이러는 거예요. 그러니까 아, 나 별일 아니고 근데 목소리가 떨리잖아요. 얘기를 해봐. 무슨 일인데? 그러니까 엄마 나 10만 원만 보내주면 안 돼? 그래서 너 뭐 돈도 잘 안 쓰는데 네가 10만 원이 왜 필요한데? 그래서 그냥 묻지 말고 보내주면 안 돼? 그러니까 애들이 아씨 야 묻지 말고 보내주라고 그러면 티나잖아. 진짜 뒤지고 싶냐? 네 진짜 가족 다 진짜 죽여버린다 이런 식으로 계속 하니까 너무 무서운 거예요. 그래서 이제 야 웃으면서 걸리면 진짜 넌 뒤지는 거야 오늘 밤. 그래가지고 뭐, 엄마 나 진짜 맛있는 거 친구들이랑 사 먹으려고 그래. 좀 보내주면 좋겠어. 친해지려고 그래. 그래서 어머니가 그냥 돈을 보내주셨었죠. 그래서 돈을 찾아서 친구한테 줬는데 이제 그 친구들이 하는 말이 아 병신 새끼 야 다음부터는 돈 관리 잘해 라고 얘기를 하더라고요. 그래서 나중에 이제 그 룸메이트 친구한테 들었는데 그때 당시에 돈이 필요했었는데 구실이 필요해서 그냥 만만한 저를 건드렸다고 얘기를 하더라고요. 그래서 이제 그 이후에 어떻게 보면 이제 극복 과정도 있겠지만 그걸로 해서 이제 어떻게 피해 사실을 입은 거잖아요. 그래서 이제 어떻게 보면 뭐 이후에 뭐 진료라든가 뭐 이런 좀 받으실 생각이 있으셨는지 한번. 그때 당시에 이제 부모님이랑 상담을 많이 했었죠. 부모님이랑 상담을 했었는데 부모님은 말리셨어요. 가지 마라. 그러니까 네가 거기서 가면 지금은 이제 정신병원에 대한 게 그러니까 정신도 약간 감기처럼 이제 뭐 가는 게 문제가 아니고 병이 되는 게 아니고 그냥 몸이 다친 것처럼 정신이 약간 살짝 다쳐서 이제 약간 감기처럼 스쳐 지나가는 것이다. 별게 아닌 사회였지만 관장님도 아시다시피 십몇 년 전에는 정신병원을 간다는 얘기는 거의 정신병자 수준이었어요. 예, 물론 저만 그렇게 느끼는 걸 수도 있는데 그때 당시 사회에서는 그랬었고 뭔가 하자가 있는 사람이 정신병원을 가는 거라고 생각했기 때문에 그때 당시에는 아버지가 뜯어 말려서 네, 그때는 좀 그냥 마무리되고 그냥 학교 안에 교수님이 계셨는데 거기 그 상담 시간에 그냥 상담을 받았었던 적은 있었던 것 같아요. 네. 그러면 이제 어떻게 보면 10년, 12년 더 지났나? 그렇게 시간이 지났는데 그걸로 인해서 지금도 약간 트라우마 아닌 트라우마가 있나요 혹시? 일단은 이제 20대 남자애들 눈을 잘 못 쳐다보고요. 그 다음에 숨이 막혀요. 그리고 온몸에 힘이 다 풀리면서 예, 막 어지럽고 헛구역질이 나고 그렇죠. 아직까지도 그래요.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 이제 약간 공황장애 같은 건데 그러면 이제 마무리로 혹시 뭐 지금 비슷한 일을 겪고 있거나 아니면 오히려 가해하고 있는 친구들이 있다면 하고 싶은 말 혹시 한마디만 마지막으로 해줄 수 있나요? 일단 피해자 분들은 사실 뭐 죄가 없죠. 그렇게 태어나고 싶어서 태어난 게 아니기 때문에. 근데 정말 세상이 무서운 거는 내가 잘못이 없다고 아무것도 안 하면 계속 당하게 돼요. 정말 무섭지만. 그래서 피해자 분들은 운동이든 뭐든 좀 공부든 뭐든 해서 힘을 좀 기르셨으면 좋겠고요. 그리고 혼자 절대 앓으면 안 돼요. 가족한테든 선생님한테든 경찰한테 무조건 알려야 돼요. 알리지 않고 혼자 하다가 감당도 안 되고 그리고 가해자분들은 이제 본인이 얼마나 심각한 일을 했는지 기억을 못 해요. 이게 본인들은 한순간의 장난이지만 그 피해자들은 평생을 감고 그 아픔을 갖고 살아가요. 그리고 정상적인 생활을 못하는 사람들도 많기 때문에 본인이 지금 무슨 행동을 했을 때 얼마나 어리석고 얼마나 끔찍한 짓을 하고 있는지에 대해서 좀 생각을 좀 한 번 더 했었으면 좋겠고 지금이라도 하고 있다면 상대방한테 사과하고 좀 그냥 좀 사람답게 좀 살았으면 좋겠습니다. 네. 이제 들어보면 굉장히 심각한 일이긴 한데 사실은 이제 뭐 이게 13년, 14년이 지났고 그걸로 인해서 이제 어쨌거나 지금도 어떻게 후유증 아닌 후유증이 계속 남는 거죠. 인생에 있어서 이게 어떻게 보면 평생 갈 수도 있는 거. 그래서 제 생각도 그래. 저도 뭐 학창 시절을 겪어봤지만 저는 약간 그냥 뭐 평범했어요. 그냥 다 잘 지내고 뭐 누가 날 건든 적도 없고 나도 누구를 건든 적도 없고. 근데 이제 제가 말씀드리는 부분은 뭐냐면 만약에 뭐 어떤 사실이 있거나 무슨 일이 있으면 그냥
경찰한테나 뭐 아니면 뭐 선생님께 알리는 게 가장 현명한 거예요, 사실은. 왜냐면 그때 당시에는 알리면 무슨 일이 될 것 같지만 막상 알리고 나면 그래야 그 친구들도 반성하고 그래야 일이 잠잠해지는 게 맞아요. 그리고 어떻게 보면 이런 일들이 계속 일어난다는 거는 기본적으로 이제 사실은 뭐 모르고 한다기보다는 이 친구들도 내가 하고 있는 저지르는 일에 대해서 그 깊이를 모르기 때문에 그러지 않나 이렇게 생각하고, 오늘은 만약에 뭐 예를 들어서 이제 그래도 어느 정도 극복을 하셨으니까 나중에 뭐 학폭이나 또는 뭐 무슨 괴롭힘을 당하시는 분이 있으면 따로 메시지 보내주시면 그거에 대해서 또 극복하는 방법을 조금이나마 도와줄 수 있으면 도와드리겠습니다. 해서 오늘은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네. 하나,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네. 안녕. 네.